안녕하세요 여러분, 두리쌤입니다. 본 채널은 R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R을 활용한 기술 통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 통계란 무엇일까요? 기술 통계는 바로 데이터를 요약하여 설명하는 통계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연구를 진행을 하던 아니면 어떠한 사업을 진행을 하던 기본적으로 시장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관심 있는 건 전체 시장이지만, 즉 모집단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체 시장이란 건 항상 매우 큽니다. 우리가 시간도 돈도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큰 시장에서의 일부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대상을 우리는 표본이라고 부릅니다. 기술 통계는 바로 이런 표본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본의 크기는 조사를 실시하는 사람에 의해 정의될 수 있기 때문에 크기가 우리가 정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집된 데이터의 양도 정해져 있고요. 이런 크기가 정해진 표본을 통해서 나온 값들을 우리는 통계량이라고 부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통계량을 R을 통해서 구해볼 예정입니다. 기술 통계, 즉 통계량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이러한 통계량은 우리가 여러 가지 척도로 분류하여 볼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중심 위치의 척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변동성 척도, 그리고 상대 위치의 척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중심 위치는 뭐고 변동성은 뭐고 또 상대 위치는 뭐지? 라고 싶지만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말이 좀 어려울 뿐이에요. 중심 위치의 척도라는 건 무엇이냐면 데이터의 중심을 말합니다. 중심. 데이터의 중심이라고 하면 평균, 중앙값과 같은 통계량을 말하는 것이고요. 변동성이라고 하면 이 중심을 기준으로 데이터에 여러한 관측값들이 있을 텐데 이 여러한 관측값들이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여부를 보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변동성 척도에는 분산, 표준편차와 같은 값들이 있고요. 상대 위치의 척도라는 건 이 데이터 속의 특정 관측값이 이 전체 데이터 상에서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진짜 어렵네. 복잡하기도 하고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간단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성적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이게 수학 성적이든 영어 성적이든 아니면 직장인이시라면 인사고과 성적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수업을 듣는 학생 내지는 같이 직장을 다니시는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같은 동료분들 많죠. 이러한 직장분들 그리고 내지는 우리 학생들에게 수업을 다 듣고 나면 합당한 리워드를 해줘야 됩니다. 장학금을 준다든지 좋은 성적을 매겨서 참 잘했어요와 같은 걸 줘야 되겠죠. 그래야 열심히 또 다음번을 도전하기 위한 어떤 용기도 가질 수 있고 평가를 하는 주된 이유가 이렇게 동기부여 아니겠습니까? 즉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적을 수집을 해놓고 분석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분석을 하려면 일단 기준값이 있어야겠죠. 그게 제일 기본이 되는 평균, 즉 우리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균 구하는 거 우리 중고등학교 때 다 배웠죠. 평균을 구하고 나면 이제 이 친구들, 우리 같은 반 수업을 듣는 같은 반 친구들이 성적이 얼마나 잘 나왔는지 내지는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이번 시험이 어려웠는지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학생들 각각의 학생들이 중심에서부터 얼마나 못했는지 내지는 얼마나 잘했는지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변동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나의 성적과 각각의 친구 학생들의 성적과 이 중심 간의 차이를 우리는 흩어짐의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걸 변동성, 분산이라든가 표준편차와 같은 것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을 대체적으로 봤으면 이제 각각의 친구들이 얼마나 잘했는지 그러면 그거에 합당한 리워드를 해주기 위해서 순서로 나열을 하게 됩니다. 1등은 누구고 2등은 누구고 1등한 친구부터서 1등부터 10등까지는 성적 장학금을 100% 성적 장학금을 준다거나 20등부터
뭐 30등까지는 뭐 50% 장학금을 준다거나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이 각각의 친구들이 이 반에서 즉 데이터 상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해 있는지를 보는 걸 우리는 상대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걸 우리는 통계량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기술 통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간단하게 수집된 데이터를 이 데이터의 패턴이 어떻게 되고 중심이 어떻게 되고 하는 걸 한번 살펴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 다 공식을 배웠지만 한번 R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Studio 하나 열어주시고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외부 데이터를 한번 사용을 할 건데요. 데이터는 저의 바탕 화면에 있는 R클래스라는 폴더 안에 있습니다. 폴더 안에, 즉 자주 쓰는 폴더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 R에서 외부 데이터를 끌어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 폴더를 하나 지정을 해놓고, 즉 작업 폴더죠. 거기에는 내가 자주 분석하는 데이터들을 다 거기다 넣어두면 되고요. 그러면 불러올 때마다 얘 주소는 여기야까지를 지정을 안 해줘도 그냥 우리가 필요한 파일만 불러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걸 우리는 워킹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의 워킹 디렉토리는 이 부분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 set 워킹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저의 좀 전에 보여드린 이 폴더의 주소를 넣어줄 거예요. 여기에 복사해서 가져다 주고요. 백슬래시로 된 걸 기본 슬래시로 바꿔주면 이제부터 이 주소는 변화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저는 쭉 이 주소에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 읽어올 거예요. 이 읽어온 데이터를 df라는 곳에 넣어둘 겁니다. read.csv는 파일의 종류가 무엇이다 라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오늘 우리가 할 데이터는 여기 example salary.csv 라는 이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csv 파일을 읽어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일명을 넣어줄 건데요. 제가 타이핑을 하게 되면 오타를 내서 읽어 못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도 긁어 붙이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 참 좋은데 문제는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는 이런 에러가 발생합니다. string at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 파일에는 한번 열어볼게요. 이 CSV 파일을 열어보면 다양한 형태의 변수,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연령이라는 한글이 들어가 있고요. 월급여의 것 같은 문자가 있죠. 한글이죠. 그리고 1, 3, 4, 6, 5, 3 이런 숫자형도 있고요. 여기는 20 대쉬 그리고 24라는 숫자와 기호, 숫자의 형태도 있고요. 심지어는 그냥 마이너스 기호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고 한글, 심지어 한글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것들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러오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한 데이터는 어떤 것이고 이런 걸 다 정의를 해줘야 돼요. 여기에는 string as factor라는 것이 있는데요. 좀 전에 저희가 이 CSV 파일에서 본 것과 같이 이렇게 구간을 준 거 있잖아요. 2에서 20에서 24라는 이런 것처럼 구간을 준 걸 우리는 factor, 즉 요인형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팩터형도 있고요. 라고 정의를 해주는 것이고요.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데이터가 없고 여기 데이터가 없고 그냥 마이너스 기호 하나가 있는 걸 봤습니다. 즉 우리는 이걸 결측치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는 결측치가 있습니다. 이런 결측치를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결측치 NA라고 보는데요. 이 NA는 not availabl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NA라는 I가 있는데 이 파일 속에서는 마이너스 기호로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여기에는 또 무엇이 있냐면 한글이 있기 때문이죠. 한글. 파일 인코딩을 해주고 여기에는 우리가 R은 영어 기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한글이 있으니까 한글을 좀 잘 인지를 해줘 라고 얘기해주는 한글 인지형 파일 인코딩이 있습니다. 문자를 이건 한글이다. 네가 이해를 못하는 건 한글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읽혀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에러 메시지가 안 뜹니다. 제대로 읽었는지 우리가 앞에 5개의 데이터만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연령, 월급여액, 그리고 연간 특별급여액 등등으로 해서 6개의 행까지 쭉 나열을 해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요걸 통해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할 건데요. 문제는 여기의 연령, 월급여액, 즉 우리의 변수들이에요. 우리의 연령 변수, 그리고 월급여액 변수, 이런 변수들이 있는데 이 변수의 이름이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뭐 큰 문제는 없지만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특정한 하나의 데이터를 한 열을 끄집어서 이 월급여액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고 싶어요 하면 이 월급여액을 뽑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요 지금 표로 되어 있는 요 데이터에서 월급여액 원점을 우리는 하나의 변수명으로 인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원점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월급여액에 즉 엑셀로 정의될 때 월급여액 한 칸 띄고 괄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얘는 이 공백과 괄호를 이 친구는 점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이 이름 그대로를 변수명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에러가 발생을 할 수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R이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영어로 우리가 이 변수명들을 바꿔줄 것입니다. 그래야 좀 더 쉽게 에러 없이 진행을 할 수 있겠죠. 너무 긴 관계, 타이핑의 시간이 좀 너무 잡아먹는 관계로 먼저 타이핑을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칼럼 네임을 age, salary, special salary, working time 등등으로 이렇게 한번 바꿔 보았고요. 제대로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그러면 여기 보시는 원래 여긴 연령, 월급여액, 원점 이렇게 되어 있던 이런 변수명들이 우리가 칼럼 네임을 바꿈으로써 age, salary, special salary 등등 영어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요 표에서 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필요한 열을 뽑아올 때 이 열 이름을 사용하면 되겠죠. 뭐 샐러리를 뽑아오고 싶다 그러면 샐러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면 중심 위치의 척도에 맞춰서 평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중심. 자, 먼저 중심 위치를 찾아볼 거예요. 중심 위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mean, 평균이죠. 우리는 데이터에서 데이터 프레임 DF라는 곳에서 또 말씀드렸지만 월급여액의 평균을 알고 싶어요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mean은 평균이라는 평균을 구해주는 함수이고요. 그래서 엔터를 치면 여기 보시면 NA가 뜹니다. Not available. 무슨 뜻일까요? 네, 여기는 R은 이 입력된 요 데이터 속에 NA 값, 즉 결측치가 있으면 계산을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측치를 제외한 나머지 값들만 계산해 주세요 라는 매개 변수를 하나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어려운 건 아니고 여기에 na.rm을 t라고 해주면 즉 나는 이 샐러리라는 요 열에서 결측값이 있으면 이것을 제외하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중심 위치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미디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디안 똑같습니다. 미디안도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고요. 결측값이 있으면 결측값을 제외하고 계산해 주세요 라는 요 두 가지만 정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샐러리이고요. na.rm이 만약 true 라면 결측값이 있다면 요건 제외하고 계산해 주세요 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평균은 217만 원, 미디언은 중앙값은 212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나오겠네요. 요게 중심 위치의 척도 평균과 중앙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균과 중앙값 둘 다 중심 위치의 척도인 거고 중심 위치를 가늠해주는 통계량입니다. 근데 보시면 금액이 조금 달라요. 이건 이 데이터의 분포가 비대칭형 분포이기 때문에 미디안과 민값이 서로 다른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어떤 중심 위치의 척도가 좋은 중심 위치의 척도일까요? 어떤 걸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대개 이상치가 없는 그런 모두 평평한 그런 데이터라면 우리는 평균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상치란 무엇이죠?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월급이잖아요. 지금 보시는 이 데이터가 월급에서 그냥 평범하게 일반 직원들의 월급이면 딱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직원이라 하면은 여러 가지 직급이 있을 거고 가장 상위 직급인 뭐 사장님, 회장님도 나도 그러면 이 회사의 직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신다면 나의 월급도 여기에 들어가야지 않겠습니까? 하면 회장님의 월급이 딱 들어가요. 삼성 회장님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일반 직원들의 월급은 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다가 회장님의 월급이 빡 들어오면 몇 천만 원 이러면 평균은 상향 조정되게 됩니다. 금액이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듯 이상치가 있으면 평균은 이상치의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때 평균은 좋은 중심 위치의 척도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중앙값인데요. 매우 작든 매우 크든 이 큰 값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매우 작은 값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렇듯 이상치의 영향이 있다면 중심 위치의 척도는 중앙값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어떤 것을 써야 된다라는 꼭 정해진 룰은 없지만 우리가 데이터 속에 이상치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평균보다는 중앙값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평평하게 우리가 데이터를 모았는데 월급의 데이터가 모두 그냥 일반 직급의 일반 대리급의 내지는 일반 직원들의 월급이에요 라고 하면 딱히 크게 벗어나 그 데이터가 크게 벌어질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평균을 사용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중심 위치의 척도인 것이고요. 그 다음 볼 수 있는 게 우리는 변동성 척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동성 척도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range라는 것과 하나는 range, 범위라는 것이고요. 똑같습니다. 모든 그 함수는 다 똑같아요.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대상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결측치가 있으면 결측치는 제거하고 계산해 주세요 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variance라는 것이죠. VAR, variance라는 것이고요. 분산을 뜻합니다. 똑같이 salary라고 하고 .rm 이고요. T라고 정의를 해주면 되고요. 상당히 큰 값이 되겠죠. SD라는 표준 편차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똑같이 결측값이 있으면 제거하고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range, 즉 범위예요. 범위, 데이터의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즉 가장 큰 관측값과 가장 작은 관측값을 뽑아낸 것입니다.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이 데이터를 쭉 나열해 놓고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값과 가장 큰 값을 나열을 해주시면 범위는 계산이 됩니다. 매우 쉽게 계산된다는 장점이 있죠. 다만 단점으로는 너무 치명적이게 큰 값과 작은 값 외의 정보를 주지 않아요. 그 안의 값들의 어떤 변동성, 흩어짐의 정도는 얘가 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원하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그냥 이 데이터에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이 어떤 값이지 정도는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동성 척도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분산과 표준편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산과 표준편차. 분산과 표준편차는 큰 차이는 없고
계산할 때의 공식에서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분산 공식입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검색을 한 것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요거는 관측값이에요.xi는 관측값이고요. xi는 관측값이고요. x바는 평균이에요. 즉 관측값과 평균 사이의 차이를 다 더해서 나타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분산도 표준 편차도 똑같습니다. 관측값과 평균의 차이예요. 그렇지만 둘의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분산은 제곱이 붙어 있는 것이고요. 표준 편차는 이 제곱이 붙어 있는 걸 루트를 씌우면서 단위 환산을 해줬어요. 즉 1차원으로 바꿔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분산의 단위는 만약 이것이 월급이라고 한다면 월급의 분산의 단위는 원의 제곱이 붙는 거예요. 원 위에 제곱이 붙는 것이고요. 표준 편차는 원 그대로의 단위를 사용합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둘의 차이는 이거예요. 실은 두 가지가 의미하는 바는 똑같습니다. 흩어짐 정도, 변동성의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어떤 걸 쓰나요? 뭐 다 써도 되죠. 뭐 갔다 왔다 필요한 것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변동성 척도인 것이고요. 그 다음은 상대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 위치라 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 수업에서 몇 퍼센트에 속하는 거지? 상위 몇 퍼센트지? 내가 월급을 잘 받는 것인가? 내가 성적을 잘 받았을까? 내가 A플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번에 보너스를 받을 수 있을까? 인사고과가 잘 돼서 뭐 이런 걸 파악을 할 때 우리가 상대 위치를 찾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대 위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00분위 수, 10분위 수, 5분위 수 내가 몇 등분을 해서 이 데이터를 몇 등분을 해서 볼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4분위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4분위 수를 구하는 건 퀀타일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퀀타일 사용도 똑같습니다. 샐러리라는 데이터를 이 열을 우리가 4등분을 할 거고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건 당연히 이 결측치는 제외하고 계산을 할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계산된 결과를 보면 25%일, 50%일, 75%일, 즉 1 4분위수, 2 4분위수, 3 4분위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4등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50%일이라는 거는 우리의 중앙값입니다. 중앙값이고요. 25%일은 1 4분위수, 여기는 3 4분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4분위수 간의 범위를 통해서 우리는 변동성을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IQR 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똑같이 얘 또한 변동성을 측정하는 하나의 통계량이다라는 정도를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5%일과 25%일 사이에서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에서 요 값과 나누기 빼기 요 값을 해준 값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인터코타일 값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의 4분위수 간의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게 우리의 하나의 변수 어디에 되죠? 샐러리라는 요 변수에 대해서 중심도 찾았고요. 변동성도 찾았고요. 상대 위치도 찾았습니다. 이렇게 분석이 끝나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궁금한 건 대체적으로 하나의 변수의 이런 요약 통계, 즉 기술 통계량도 궁금하지만 우리는 가끔은 남녀 사이의 차이에 의해서 월급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합니다. 많이 궁금하죠. 경력 차이가 있느냐, 경력별로 평균 월급의 차이가 있을까? 가장 궁금하겠죠. 당연히 경력별로 차이가 있어야 내가 이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경력을 쌓아가면서 월급을 더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인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즉 우리는 많은 경우 그룹별로
요약을 한다. 즉 데이터를 요약한다. 약을 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똑같이 그룹별로 성별별로 평균을 구할 수도 있고요. 성별별로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고요. 성별별로 여러 가지를 구할 수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중심 위치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다만 그룹별로 데이터를 요약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남성이 얼마, 여성이 얼마 이렇게 표의 형태로 나왔으면 좋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df2라고 정의를 하고 여기에 tapply 함수를 사용을 하여 표로 결과를 출력을 해낼 거예요. tapply 함수는 내가 계산한 그 그룹별로 요약을 하는 방법 함수인데요. 나의 대상이 누구냐? 계산을 하는 대상. 나는 그룹별로 월급의 평균이 궁금해요. 라고 하면 월급이 계산의 대상이잖아요. df의 셀러리가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대상입니다. 그 중에서 근데 문제는 이 셀러리를 계산을 할 건데 누구를 대상으로 그룹별 어떤 그룹별로 대상을 할 거냐 라는 것이죠. 그룹을 지어주는 하나의 정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룹을 성별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별별로 월급의 무엇을 계산을 할 거냐? 나는 평균을 계산을 하겠다라고 하면 mean을 작성을 해 주시는 것이고요. .rm을 해주면 똑같이 이 셀러리의 결측치가 있으면 이걸 제외하고 계산을 해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df2라고 출력을 해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성은 247만 7천 얼마가 되는 것이고요. 여성은 186만 원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평균을 구했고요. 이건 수치형으로 기술 통계량을 구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술 통계 기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수치로 나타내는 것, 평균을 구하고 표준 편차를 구하고 상대 위치를 구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 값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쉽게 이 값을 통해서 정확히 남성과 여성 그룹이라는 남성 그룹이라는 것과 여성 그룹이라는 월급의 차이가 있다라는 정확한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시각적으로 확 얼마가 크구나, 확 얼마 차이가 크구나, 차이가 작구나라는 그 감은 솔직히 잡기가 수치에 대한 감이 좋다면 그런 걸 느낄 수는 있겠지만 사람마다 이 수치에 대한 감이 다 다르거든요. 이 차이를 딱 정해진 어떤 그래프로 딱 나타내 주면서 시각적인 임팩트를 주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방법을 우리는 그래프적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렇게 수치로 요약된 요 차이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 건데요. 그래프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기에 보시는 요 남자라는 요 열에 247만 원, 여성이라는 요 열에 186만 원이라는 요 표를 그림을 그리기 쉽게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에 타당한, 합당한, 적당한 표로 다시 재정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키지가 필요한데요. 그 패키지는 Ray Shape이라는 패키지고요. 한번 불러볼게요. Ray Shape은 행과 열을 바꿔준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df3라고 얘기를 하고요. 즉 MELT, 밀트 함수라는 요 함수가 행과 열을 전치해 주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지금 남성행과 여성행으로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 행, 남성열과 여성열, 남성열과 여성열로 정의되었는데 이거를 성별이라는 열과 월급이 평균 월급이라는 열로 한번 바꿔볼게요. df2를 우리는 할 거고 이걸 한번 출력을 해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행과 열에 대한 어떤 이름을 칼럼 네임, 로우 네임을 정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알아서 정의를 해줬고요. 첫 번째 열은
variable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성별을 variable 1으로 봤고요. 그래서 남성, 여성으로 나눴고요. value, 값이 들어갔죠. 두 번째 열에는 각각의 월급, 평균 월급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X축과 Y축이 정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그림을 그리는 패키지는 우리는 ggplot2라는 패키지를 한번 사용해 볼 거예요. 자, ggplot2를 사용을 해서 그림을 그릴 거고요. 우리가 그릴 대상은 df3인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ggplot이라는 것이 ggplot2의 함수예요. 그림을 그리는 함수. 근데 문제는 ggplot은 플러스 기호로 연결을 해가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ggplot하고 괄호 뒤에 요 첫 번째 요 지금 파란색으로 제가 잡아놓은 요 라인은 수치를 요약한 부분이에요. 내가 그리려는 대상이 누구이고 각각의 축은 X축과 Y축은 어떻게 그림을 그릴 건지, 즉 데이터를 정의하는 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플러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레이어링을 해주세요 라는 얘기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앞에서 정의한 이 데이터를 어떤 그래프로 그릴 것인지, 그래프의 유형이 나옵니다. 그래프의 유형은 바 차트로 그릴 거예요. 막대형 그래프로 그릴 거고요. 데이터는 스태틱, 우리는 앞에서 통계를 냈잖아요. 평균을 구해는 그 실제 통계량 값들을 가지고 그림을 그릴 거예요 라는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죠. 남성이라는 건 막대 하나, 여성이라는 건 막대 하나. 이 막대기의 높이가 우리가 위에서 구한 이 평균 월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fill variable로 우리는 색칠을 했죠.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색칠을 했고요. 이렇게 그림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게 그래프를 통해서 데이터를 요약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이걸 쓰나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실은 우리가 데이터를 요약을 한다라고 하면 수치형만 가지고 하기에도 솔직히 부담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수치 어떠한 보고서든 연구 논문이든 여러분들이 수업에서 과제에 대한 어떤 보고서든 이게 너무 수치만 나오면 이게 시각적인 임팩트가 없으면 성적이 다 고만고만 하겠죠. 보고서, 잘된 보고서도 이게 수치로 증명을 해주고 막 임팩트를 주려는 건 시각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 진짜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라는 걸, 나는 통계량을 몰라도 이게 무슨 값인지 숫자에 대한 감이 없어도 막대기의 높이만 봐도 확실히 남녀 사이에 월급의 차이가 있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시각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중심 위치를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면 굳이 지금 평균밖에 안 했잖아요. 평균만 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중앙값도 구할 수 있습니다. 크게 차이가 없고요. df4라고 정의를 해볼게요. df4고요. 똑같습니다.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룹을 지어서 그룹을 나누어서 평균 월급, 그러니까 월급의 중앙값을 구할 거예요. 여기는 다 그러면 바뀔 게 없습니다. 대상은 월급이고요. 그룹은 성별로 나눌 거고, 다만 내가 계산할 값이 차이가 있겠죠. 이제는 평균이 아니라 미디안 값을 구할 거예요 라는 거고요. 이렇게 구해내면 이제 남성과 여성별로 미디안 값을 제공을 해주죠. 요게 우리의 중심 위치,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눴을 때의 중심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그룹별로 상대 위치는 찾을 수 없나, 그룹별로 그러면 그룹별로 표준 편차와 같은 변동성은 못 구하나요? 당연히 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 비스무리합니다. 우리가 구하려는 건 샐러리라는 것이고요. 성별로 그룹을 짓고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표준 편차입니다 라고 해주면 끝입니다. 똑같이 표준 편차를 나타내 주는 것이고요. 범위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SD라고 되어 있는 것을 range로 바꿔주시면 되고, 나는 분산이 알고 싶어요 라고 하면 SD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variance로
there라는 걸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요게 변동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룹을 굳이 꼭 이렇게 성별로 지어야 되나요? 아까 데이터를 보니 커리어라는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 커리어라고 해주면 돼요. 그리고 커리어의 평균이 나는 궁금해요. 라고 하면 이렇게 바꿔주시면 각각의 커리어, 즉 그 경력별의 평균 월급이 나오게 됩니다. 요게 우리의 기술 통계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술 통계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는 이렇게 간단한 몇 가지 함수를 가지고 기술 통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내용이었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